대선 홍보 영상 유튜브에서 뭐라고 검색하면 떠요? 지금 중계방에서 박근혜 대선 광고 유튜브에 알았어요. 바로 뜨네. 예. 예. 자. 경험 없는 선장은 파도를 피해가지만 경험 많은 선장은 파도 속으로 들어간다. 그것만이 파도를 이기는 방법임을 알기에 지금 대한민국엔 위기에 강한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동북아 평화를 이끌어갈 리더십. 앞으로의 5년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준비된 여성 대통령 기호 1번 박근혜. 다음에 뉴스K 영상이 있죠? 뉴스K 영상. 박근혜 김선일. 응? 뉴스K 영상이에요. 자료실에 있나? 박근혜 10년 전 발언. 예. 10년 전 발언 유튜브에서 찍으면 나오나? 자, 일단 우리 위기에 강한 대통령. 네. 이 장면 보고 가실게요. 야! 뭐야, 이 새끼야! 정말 저 시범도 이들 가만히냐? 저 새끼 가만히냐? 어딘가를 바라보면서 가고 있죠? 왜 갔을까요? 그러다 갑자기 돌았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이동하다 갑자기 또 발걸음 속도를 늦추면서 할머니를 만나서 포옹을 하죠. 예. 자, 그럼 이번에는 예. 당신들이 사람이야? 말을 한번 해보세요. 뉴스K 영상 왜 다른 영상으로 연결되지? 뉴스K 영상에서 10년 전에 비판한 영상이 사라졌어. 엉뚱한 걸로 연결됐는데 제목은 김선일인데 내용이 달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기보다는 국론 분열이 더욱 심해지고 경제와 안보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국가가 가장 기본적인 임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지도 못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분노하며 국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경제를 살리고 경쟁력을 높이며 국민이 편안하고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국가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선진화하는 것이 개혁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국민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가장 시급한 문제인 것입니다. 정부는 정말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서 거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일, 안 해도 되는 일은 이제 손을 떼고 해야만 하는 일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번 김선일 씨 사건을 통해 정부의 외교안보 시스템이 얼마나 부실한지 참담한 심정으로 확인했습니다. 대규모 군대를 파견할 전쟁 중인 곳에서 자국민이 실종된 지 20일이 지나도록 정부는 상황조차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외교부는 AP통신의 실종 문의마저 묵살했습니다. 김 씨의 주검이 발견된 시각에 대통령은 외교부에서 희망이 보인다는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국가 안보 관련 정보를 종합 관리하는 NSC, 테러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국정원이 무슨 일을 했는지 국민은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외교안보 시스템에 전면적인 혁신이 없다면 앞으로 이런 사태는 계속될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이 모든 과정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파악할 것입니다. 외교안보 시스템을 정확하게 진단해서 고칠 것은 분명하게 고쳐놓겠습니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내일은 아침을 굶은 채 등교해야 하고 못부러워서 급식 지원을 피하는 어린이가 없는 그런 내일입니다. 그 내일은 10군데 취업 원서를 내도 오라는 곳이 없는 사회가 아니라 10군데 회사를 놓고 골라가는 내일입니다. 그 내일은 올림픽 메달리스트를 대접하듯이 세계적인 과학자와 기술인에게 명예를 주고 경제적으로 대접하는 내일입니다. 그 내일은 밥상에 올라와 있는 만두와 생선을 마음 놓고 먹고 수돗물을 정수하지 않고 마셔도 되는 내일입니다. 그 내일은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손자, 손녀 사이에 세대 간 단절이 아니라 어른의 지혜와 아이의 동심이 한 가정에 함께 살아있는 내일입니다. 그리고 그 내일은 이 땅의 모든 이들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행운으로 여기는 그런 내일입니다. 한나라당은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그런 내일에 대한 꿈과 희망을 유산으로 넘길 것이며 선배 어른들께 그 꿈이 실현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드리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론 분열이 더욱 심해지고 경제와 안보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국가가 가장 기본적인 임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지도 못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분노하며 국민이 편안하고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국가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선진화하는 것이 개혁입니다. 정부는 정말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서 하지 말아야 될 일, 안 해도 되는 일은 이제 손을 떼고 해야만 하는 일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외교부는 AP통신의 실종 문의마저 묵살했습니다. 김 씨의 주검이 발견된 시각에 대통령은 외교부에서 희망이 보인다는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테러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국정원이 무슨 일을 했는지 국민은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아침을 굶은 채 등교해야 하고 못 사는 것이 부끄러워서 급식 지원을 피하는 어린이가 없는 그런 내일입니다. 10군데 취업 원서를 내도
오라는 곳이 없는 사회가 아니라 10군데 회사를 놓고 골라가는 내일입니다. 밥상에 올라와 있는 만두와 생선을 마음 놓고 먹고 숫돈물을 정수하지 않고 마셔도 되는 내일입니다. 어른의 지혜와 아이의 동심이 한 가정에 함께 살아있는 내일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이들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행운으로 여기는 그런 내일입니다. 특히 생선. 이 생선을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요 부분 말이에요. 우리 조카가 내가 이제 회를 먹고 싶어가지고 회를 먹으러 가자고 아무리 꼬셔도 절대로 안 가요. 방사능, 우리나라 생선은 방사능 검사 안 한다. 그러면 아무리 설득해도 말을 안 들어. 작년에 뭐라 그랬어요. 윤진숙이 해수부 장관 할 때 우리 국민들이 일본산 그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하라. 우리 지금 해산물, 수산물 시장 다 죽어간다고. 그렇게 국민들이 요청했잖아. 윤진숙한테 얘기하고 그 정부에다 요청하면서 일본산 수산물을 전면 수입 금지해라. 그러면 우리 수산물 시장 살아난다. 그런데 방사능 괴담. 그죠? 방사능 괴담. 그러면서 끝까지 그거 수입 금지 안 했어. 수입 금지한 내용이 뭐냐? 후쿠시마 현 근처 5개인가? 거기서 나는 수산물만 수입 금지한다 그랬는데 그건 원래 수입 금지였어. 사건 발생한 다음에 원래 수입 금지였던 거 그걸 마치 새로 수입 금지하는 척하면서 발표하고요. 끝까지 일본산 수입물에 대한 규제 제대로 안 해서 그래서 요즘에 생선 잘 안 먹잖아. 내가 우리 조카한테 해물라면 사다 주고 욕 바가지로 먹었잖아. 이모는 저를 사랑하지 않는군요. 어떻게 해물이 들어있는 라면을. 어휴.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께서요 10년 전에 하신 연설이 아주 기가 막히는데요. 그거보다 2년 전, 아니야 1년 전, 아니야 저 연설하기 3개월 전이구나. 4개월 전? 예. 3월 10일 2004년 3월 12일이 무슨 날인지 알아요? 찾아봐요 여러분. 2004년 3월 12일이 어떤 날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2004년 3월 12일에 무슨 일이 있었냐? 노무현 대통령 탄핵 결정이 나요. 탄핵 심판 청구하기로 국회에서 그게 의결이 나는 날이야. 2004년 3월 12일에. 예. 박근혜가 저 연설하기 3개월 전, 그러니까 4개월 전이야. 저게 7월 2일 연설이고, 3월 12일에 탄핵 소추를 하기로 국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때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탄핵권이 발의된 거야. 탄핵 소추안이.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우리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40년을 우리가 당한 사람들인데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처음으로 의결된 날이 그날이에요. 2004년 3월 12일. 그러면 도대체 노무현이,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었는데 도대체 노무현은 어떤 죄를 지었길래 탄핵이 됐느냐? 어떤 죄를 지었길래 탄핵이 됐냐 하면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어떤 공식적인 행사를 마친 다음에 어떤 기자가 질문을 해요. 기자가 질문을 하면서 지금 민주당하고 열린우리당이 분열이 됐다. 민주당하고 열린우리당이 이렇게 딱 분열이 돼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어느 당을 더 지지하느냐? 이렇게 물어봐.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오프 더 레코드를 요청해요. 이거는 비공식 발언이고 내가 이 법에 걸리니까 그 앞부분에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 얘기를 한 다음에 내가 지지할 수만 있다면 나는 열린우리당을 지지하고 싶다. 근데 선거법에 걸리니까 못하는 거다. 라고 얘기했어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대통령이 나는 열린우리당을 지지한다. 라고 선언한 것도 아니고 기자가 질문을 했어.
열린우리당이 지금 나와가지고 따로 독립해 있어 나왔다. 대통령은 어느 당을 지지하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공식적으로 말을 할 수 없다. 선거법에 걸리니까. 그러면서 비공식 발언으로 오프 더 레코드를 요청하고 할 수만 있다면 열린우리당을 지지하고 싶다. 라고 얘기했어. 그 말로 탄핵이 돼요. 선거법 위반으로. 예. 비공식 발언이었지만 기자에게 했고 그 기자가 냉큼 그걸 써버리는 바람에 그걸 써버리는 바람에 그게 탄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덫을 놓고 질문에 답변을 하게 해서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들 중에도 여러 명 그렇게 배칠 뗐어. 어떤 선거법 위반 발언을요 질문을 해서 유도한 다음에 그 질문에 답변한 걸 가지고 후보 비방이다 이렇게 고소를 하게끔 그 당시에 막 그런 일이 되게 많았어. 근데 대통령까지 그렇게 한 거야. 그래서 좌우지간 노무현 대통령이 할 수만 있다면 열린우리당을 지지하고 싶다라는 말 때문에 탄핵이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난 금요일 어제 그저께 서울시장 예비후보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세 사람이 토론회를 했어. 근데 그 공식적인 자리에서 김항식이라는 예비후보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출마하라고 했어 나온 거다. 자기는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더러 출마하라고 그랬다고 알고 나왔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이혜훈이라는 또 다른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이거 탄핵될 사안이다. 지금 김항식 후보의 발언은 대통령 탄핵안이 지금 열릴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기를 아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도왔고, 박근혜 대통령을 도왔던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뜻을 물어 나한테 출마 권유했다.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다. 공식적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김항식이 거짓말했다. 만약 박근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 그러면 김항식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해서 허위사실 공표행위이기 때문에 후보 자격을 박탈당해요. 허위사실을 공표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당선이 돼도 당선 무효야. 근데 만약에 사실이라면 김항식이 선거법 위반으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허위사실이거든요. 허위사실에 대한 그것도 아주 핵폭탄급 허위사실을 공표한 거기 때문에 이건 구속돼야 돼. 선거법으로 구속돼야 되는 상황이야. 근데 만약에 김항식이 구속이 안 된다면 박근혜가 탄핵돼야 되는 거야. 박근혜가 탄핵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 지금 새누리당은 김항식을 구속시킬 거냐, 박근혜를 탄핵시킬 거냐,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자기를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라고 권유했다. 예선 중에 그 표현은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발언이야. 이 발언이 사실이면 김항식은 이 말이 사실이면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대상이 되는 거야. 왜냐하면 현직 공무원은 선거에 개입할 수 없어요. 대통령은 선거에 개입할 수 없어. 그래서 노무현이 탄핵당한 거야. 정당 지지도 안 돼. 그러니까 박근혜가 지금 이 선거에 개입을 하면 선거법 위반이야.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을 하면 그게 그 지위를 잃을 수밖에 없는 중범죄에 해당이 돼. 아니 내가 지금 허위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역사적 사실이야.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을 할 수만 있다면 지지하고 싶다. 그 발언 때문에 탄핵당했다니까. 탄핵소추.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가 김항식더러 나가라는 뜻을 전했다. 측근을 통해서. 그럼 이거 선거 개입이 되고 그럼 이게 탄핵 사유가 되는 거야. 그게 탄핵 사유가 되는 거예요. 노무현도 탄핵을 당했기 때문에 박근혜도 똑같이 탄핵을 해야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니까 노무현을 그렇게 탄핵소추 안 했다면 박근혜도 탄핵소추 안 당할 수 있지. 그러나 노무현한테 그 짓거리 했잖아. 탄핵소추를 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박근혜를 탄핵소추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야. 지금 지네들이 10년 전에 지은 죄 때문에 이런다니까. 그때 박근혜가 노무현 탄핵 당할 때 환하게 웃으면서 사진 찍혔잖아. 자기가 10년 전에 노무현 탄핵안을 가결시켰다니까. 박근혜가 이끄는 한나라당이. 그리고 저 탄핵이 무효가 된 다음에 7월 달에 나와서 쪼박까 저연설을 한 거야. 노무현이 탄핵 무효됐다고 재수없다고 와서 저연설했단 말이야. 10년 전에 지가 지은 죄야. 그러니까 김황식 총리가 한 말이 허위사실이면 이 사람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시켜야 돼. 엄청나게 중요한 허위사실을 공표했기 때문에 박근혜 그런 말 한 적 없다. 그러면 김황식을 빨리 구속해야 되고, 김황식 구속을 안 시킬 거면 박근혜가 저기 하야를 하든가 해야 되는 거야. 물러나야 돼. 스스로 물러나야 돼. 왜? 자기가 10년 전에 노무현 탄핵시켰잖아. 선거법 위반이라고. 노무현이 하면 선거법 위반이고 지가 하면 선거법 위반이 아니야? 김황식을 구속시키든 아니면 박근혜 스스로 사퇴하든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지금 박근혜 스스로 자기가 10년 전에 지가 했던 자기가 했던 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선거법 위반이니까 내가 사퇴하겠다 하든가, 아니면 김황식이 허위사실 유포했으니까 구속시키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매우 심각해요, 이거. 10년 전 박근혜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근데 도대체 박근혜는 오늘 왜 간 거야? 그렇게 조문 연출을 하고, 그러던 박근혜가 연출 조문을 하면서 그 유족들의 속을 뒤집던 박근혜가 왜 오늘 또 팽목항에 나타난 거야? 이게 자료실이구나. 잠깐만, 이게 뭐니? 김황식 박신 언급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존경하는 선배당원 동지 여러분, 정치를 시작하고 보니 때로는 자기 자랑을 해야 하고 상대방의 약점을 파고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짓은 참으로 싫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하고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성공이고 대한민국의 성공입니다. 박근혜 정부 대한민국의 성공을 바라는 분들이 박원순 시장을 교체시킬 후보자는 저라며 저에게 서울시장 출마를 권유했고 또 저를 적극 돕고 있습니다.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때문에 밤잠을 못 주무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도와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대통령께 힘을 모아드릴 수 있는 것도 6.4 지방선거에 기필코 승리하는 길입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 박원순 시장을 교체하여 대한민국의 발전과 박근혜 정부의 성공, 그리고 서울의 변화를 이루어내겠습니다. 김황식. 네. 이 김황식 후보가 본인의 SNS에 올렸군요. 네. 자, 이런 증거가 나왔는데 선관위에서 이걸 그냥 냅둔다면, 선관위 위원장을 잘라야 돼요.
예. 박근혜가 정말 나가라고 박근혜의 뜻을 가지고 나온 거냐? 그 박근혜를 선거법 위반으로 걸든가, 아니면 김황식을 선거법 위반으로 걸든가, 안 그러면 선관위 위원장이 잘려야 돼. 예. 어우,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야. 어우, 정말 이렇게 황당할 땐 뭐라고 해야 되지? 예. 아, 그래서 지금 야당이 저거 선관위에 고소했어요. 선관위 고발했어. 이거 심각한 선거법 위반이다. 야당도, 그쵸? 심각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저기 법적 조치에 들어간다 그랬어. 그렇게 대변인이 발표하더만. 이게 박근혜가 선거법 위반이면 탄핵 소축감이고, 김황식이 선거법 위반이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허위사실 공표야. 박근혜를 탄핵시킬 만큼 심각하고 위험한 말을 한 거야. 당장 구속해야 돼. 예. 이건 좌우지간 이것만으로도 선거법 위반이에요. 박근혜가 그렇게 얘기했다 할지라도 저게 선거법 위반이야. 대통령을 선거에 끌어들였기 때문에. 예. 우린 둘 다 좋아. 구속이든 탄핵이든 둘 다 좋으니까 알아서들 하시고요. 자, 그 다음, 그저께, 그 지하철 2호선 사고 난 거, 박원순 아웃 외친 애한테 왜 아웃이니? 대답을 못해. 지하철 사고에 책임을 물어 박원순 아웃이다. 그 박원순이 뭔가 잘못했어야 돼. 자, 지금 박원순이 뭐 잘못한 거 지금 나와 있어요? 예? 지금 박원순 시장이 뭐 잘못했다, 그런 결정적 기사가 나와 있어요? 박원순이 뭘 잘못했다, 뭘 잘못했다, 이런 기사는 없고, 박원순 시장이 초동대처를 너무 빨리 했다, 그런 이야기? 박원순 시장이 초동대처를 빨리 해서 대중교통이나 이런 대처를 빨리 했다, 이런 기사 나왔는데, 정확히 잘못했다, 이런 얘기 지금 나온 게 없죠? 그죠? 박원순 시장의 잘못은 일개 시장이라는 게 잘못이야. 박원순 시장의 잘못은 일개 시장이라는 거. 그래서 막 성난 시민들이 박원순은 청와대로 꺼져. 뭐 이런 이야기? 청와대로 꺼져버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데, 무서운 악플이에요. 예. 근데 그때 지금 박사모들을 돌아다니면서 박원순 아웃 외치니까, 이렇게 하죠. 어쨌거나 사고가 났으니까, 박원순도 사퇴하고, 박근혜도 사퇴하고, 예. 그리고 선거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박원순을 그냥 청와대에다 감금시켜버리는 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예. 뭐 그런 생각도 문득 들었어요. 그죠? 예. 뭐 저는 박원순 사퇴 그거 반대 안 합니다. 박원순 사퇴, 박근혜 사퇴 둘 다 사퇴하고 선거 새로 하는 거, 그거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웃고 넘어갈 상황이 아니에요. 웃고 넘어갈 상황이 아니라 심각한 일이 있어요. 뭐냐? 사고 원인. 예. 지금 사고 원인은, 그 사고 원인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뒷차에 자동 거리 유지 장치. 예, 내가 그랬잖아. 전띠가 서로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뒷차에 자동 거리 유지 장치가 고장이 났다는 거야. 뒷차에 자동 거리 유지 장치가 고장이 났고, 그 현상이 나타난 게, 그게 그 전날 새벽에 무슨 프로그램을 손댄 다음에, 그리고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얘기 봤어요? 예. 그게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전날, 그러니까 목요일 새벽 6시부터 그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야.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것도.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이게 원래 정지냐 진행이냐 요 표시가 제대로 들어와야 되는데, 계속 진행하라고 표시가 들어오다가 그 바로 앞에 가서야 정지가 나왔다는 거잖아. 그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이 지하철 안전 점검 서울시의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지하철 안전점검이 서울시에 권한이 없어. 누구한테 있다? 누구한테? 국토부에 있어, 국토부에. 이 서울 지하철의 안전점검 그 권한이 국토부에 있는 거야. 그래갖고 국토부가 금요일날 신속하게 대책본부를 꾸린 거야. 지하철 안전사고 책임이 국토부에 있어요. 예. 지하철 안전사고에 대한 안전점검에 대한 책임이 국토부에 있는 거야. 무엇보다 이번 지하철이 한 달 전 국토부의 안전점검을 통과했다는 거야. 한 달 전에 국토부의 안전점검을 통과했다는 거예요. 예. 이거 심각한 문제야. 왜? JTBC 뉴스 보셨죠? 예. JTBC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국토부에서 안전점검을 지네가 직접 하는 게 아니야. 안전점검을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철도연구원? 철도연구원에다가 발주를 주더만. 그러니까 철도연구원은 부품 검사를 하는 기관이야. 거기다가 이제 전권을 주는데, 이 철도연구원에서 불량 브레이크를 그냥 납품했대잖아. 그래서 지금 기차, 철도, 그러니까 기차, 새마을호, 무궁화호, 그리고 어디에, 지하철에 불량 브레이크가 지금 설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 지금 언제든 이런 사고가 또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지금 국토부하고 철도연구원이 사고를 쳤는데, 그러면 그 부품을 전면 다 지금 검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문제야. 불량 브레이크 납품. 이거 아까 뉴스 보니까 나온 것 같은데. 가만 있어 보자. 함께 읽는 뉴스에서, 예. 아까 내가 봤는데, 우리 함께 읽는 뉴스에도 올라왔었던 거거든요? 수사 들어갔다는 얘기. 그거 못 봤어. 내가 여기서 본 거 아닌가? 가만있어 보자. 지하철 사고에 또 다 여기 있다. 요게 지난번 기사인가? 이게 5월 3일이면 어제 거잖아. 예. 어제 건데,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하철에도 불량 브레이크 납품 수사 확대. 지하철에도 불량 브레이크 납품 수사 확대. 이게 왜 심각하냐? 여러분 이번에 지하철 2호선 사고 봤잖아요. 지금 지하철 한 대가 왔어. 지하철 들어왔어. 그러면 이게 열량짜리가 들어오잖아. 열량의 인원이 1000명 정도 타요. 특히 출퇴근 시간이면 1000명 이상이 타. 지하철 하나에 한 대에 열량으로 구성된 한 대에 1000명이 탄다고. 차량 10개가 연속해서 다니잖아. 여기에 1000명 정도가 타는데 지금 지하철에도 불량 브레이크가 납품됐대. 이거 사고 나면 대형 사고야. 우리나라에서요, 하루에 지하철로 이동하는 인구가 500만이에요. 그거 알아요? 지하철로 하루에 이동하는 인구가 500만이야. 그 1년 중에 가장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교통편이 뭐냐? 지하철이에요. 예. 500만 명이 이용하는 지하철인데, 여기에 불량 브레이크가 납품됐다. 심각한 문제야, 이거. 전국일걸요? 전국에서 500만일걸? 자, 어저께 JTBC에서 뭐라고 뉴스했나 한번 봅시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제동 성능이 기준에 미달한 불량 브레이크 수십만 개가 철도공사에 납품됐다는 소식을 이전에 JTBC가 단독으로 보도했었는데요. 그런데 검찰이 열차뿐 아니라 도심 지하철에도 불량 브레이크가 납품됐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봉지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열차 브레이크 납품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지하철에도 성능이 미달한 브레이크가 납품됐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지하철 2호선 추돌이 불량 브레이크 탓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민이 타는 지하철 새마을호 무궁화호에 불량 브레이크가 장착됐습니다. 철저히 조사해서 더 이상 철도 안전 문제가 터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금품을 받고 불량 브레이크에 합격증을 발부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권모 책임연구원 등 8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권 연구원이 합격 인증서를 4년 넘게 조작했지만 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시험을 4년간 연구원 혼자서 했거든요. 지금 4년 조금 넘었거든요. 2010년부터 치면은. 현재 국내 열차 브레이크 제조업체는 모두 10곳. 이 중 4곳이 수십만 개의 불량 브레이크를 팔았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문제의 브레이크들이 복잡한 유통 경로로 판매돼 정확히 어느 열차에 장착됐는지는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직접 불량 브레이크 회수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JTBC 봉지욱입니다. 국토부가 4년 동안 몰랐다는 거야. 이명박 정부 때부터 이 짓거리를 계속했는데 이걸 몰랐단 얘기야. 정말 이명박근혜 정부는 총체적 무능이에요. 이것도 돈 때문이야. 어? 이것도 지금 돈 때문이라고. 미치는 거야, 미치는 거, 지금. 자, 여러분 있잖아. 이거 굉장히, 이 문제는요. 이게 이번 이 지하철 2호선 사고를 비롯해서 현재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총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진단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잊혀져 가고 있잖아. 지금 이제 이 황금 연휴 기간에 많이 놀러 가가지고 이제 지금 잊혀진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이제 이게 끝나면, 연휴가 끝나면서 우리가 요구해야 될 내용들을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 예. 앞으로 우리가 이 싸움을, 단지 이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슬퍼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야. 세월호 사건은 제2, 제3, 또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라는 거예요. 이번에 배를 타고 애들이 안 가, 앞으로 이제 배 타고 수학여행 안 가겠죠? 기차 타고 가다가 저 불량 브레이크에 걸려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기차 타고 가다가 불량 브레이크 사고 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여러분 지난번 벌써 이제 되게 잊혀진 얘기인데, 지난번에 여러분 그 버스 사고 기억나죠? 송파 버스 사고였나? 버스가 한번 졸음운전을 하다가 한번 부딪혔는데, 그 다음에 갑자기 막 급발진을 했잖아. 그죠? 그러면 버스도 급발진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얘기야. 버스도 급발진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세월호 사건이나 이 불량 지하철 브레이크나 철도 브레이크나 그 다음에 버스 급발진 사고나 전부 왜 나는지 아세요? 전부 왜 나는지 아세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돈 때문이에요. 돈. 이게 급발진 사고의 문제는 뭐냐 하면 분명히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차가 급속력으로 나가서 그래서 사고가 난단 말이야. 그런데 급발진이라는 결론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급발진이라는 조사 결과가 안 나와. 왜? 그 자동차 회사들이 로비를 해가지고 당연히 급발진 회사인데 급발진이 아닌 것처럼 결론을 내요. 예. 전부 다 이게 돈신을 섬기는 나라라서 이 지경이 벌어지는 거야. 우리 국민 모두의 안전이, 특히 대중이 이용하는 버스, 철도, 그 다음에
여객선, 저렴한 여객선,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불량으로 돌아가는데, 그 불량 수단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걸 안전 점검하라고, 이런 대중교통의 안전 점검 최고 책임자는 누구겠어? 모든 대중교통의 최고 책임자가 누구겠어? 법을 만들고 지키는 입법부와 행정부야. 입법부와 행정부가 안전점검의 총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 지금 입법부하고 행정부가 그 역할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야. 왜? 지금 국회의원들은 한국성급이나 해운조합 같은 데서 로비를 받고 그 로비 해외여행 막 다니고 그래. 그래서 제재 조치를 법으로 만드는 걸 안 하려고 그래. 또 정부 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이 정부 기관에서 물러나면 이 한국성급이니 해운조합이니 이런 데로 자기네가 가서 더 많은 돈을 받으려고 관리를 안 해. 그래서 지금 모든 문제가 터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 국민들이 이 무엇을 이번에 고칠 것인가? 이번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고쳐달라고 요구할 것인가?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뭘 고쳐야 되는가? 오늘은 1차로 먼저 이제 정부의 잘못과 1차적인 이야기 할게요. 내가 연휴 끝나면 수요일부터 다시 요 부분을 가지고 집중해서 방송을 할게요. 여러분 내가 방송 끝날 때 얘기하려고 했는데 제가 지금 저도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졌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방송할 때 막 핏줄이 막 쓰잖아. 핏줄이 계속 쓰면서 이게 이제 안 좋은 증상이 몇 가지가 나타나고 있어. 눈이 이렇게 바짝바짝 하는 거랑 귀에서 소리가 이상하게 들리는 거랑 이게 이제 지금 그리고 막 얼굴이 너무 빨개지고 내가 이거 지금 화면 하얗게 해놓은 거야. 하얗게 해놔도 빨간색으로 표시가 나죠. 얼굴이 막 붉게 달아오르면서 지금 상태가 되게 안 좋아. 그리고 단어가 잘 안 떠올라. 단어가 잘 안 떠오르고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내일하고 모레가 연휴 기간이잖아요. 이거 내가 화병이야, 화병. 화병이 안 나겠냐고. 눈만 감으면 내가 꿈속에 정말 어이가 없는 거야. 시간을 되돌리는 무슨 초능력자가 되기도 해. 그러면 내가 시간을 되돌려서 어디로 가는지 알아? 세월호에 그 사고 나기 직전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애들한테 가만히 있지 말고 뛰어내려. 무조건 위로 올라가. 계속 그게 밤마다 그걸 꾸는 거야. 밤마다 그 꿈을 꿔. 계속해서 내가 어저께 찾던, 그러니까 그 꿈이 내가 어저께는 시계를 발견해. 처음에 꾼 날이 시계를 발견해. 그래서 시계를 돌리면 그 순간으로 돌아가. 그럼 내가 막 그 세월호로 가는 거야. 세월호를 막 찾아가서 애들한테 뛰어내리라고. 막 9시가 다가오는데 뛰어내리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야. 내 목소리가 안 나오고 애들이 못 알아듣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마이크가 꺼져 있냐고 막 마이크를 껐다 켰다 그러다 깨.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시계를 어떻게 얻었는가를 막 또 추리를 하고 계속해서 나는 돌아가고 싶은 거야. 그 사고 순간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야. 8시 52분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애들한테 지금 빨리 나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꿈속에서 계속 내 마이크가 꺼져 있는 거야. 그러니 나는 남이잖아. 나는 남인데 그 엄마들이 어떻겠냐고. 그 엄마 아버지가 어떨 것 같아. 그 90분 동안 선장과 승무원들이 타고 도망가고 아무도 책임 안 졌던 그 순간 애들이 손가락이 부러질 정도로 붙들고 있다 죽어간 그 죽음을 발견한 부모들이 어떤 마음일 것 같냐고. 저는요, 우리는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정말 온 국민이 간절히 기도해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정말 이게 꿈이라면,
그래서 온 4,800만이 간절히 기도해서 모두가 똑같이 기도해서 딱 한 번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그 8시 52분으로 돌아가서 아이들을 탈출시키고 싶은 사람이 나는 우리 국민 중에 다수일 거라고 봐. 그렇지 않겠어요? 온 국민들이 다 같이 기도해서 단 한 번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세월호의 그 순간으로 돌아가고 싶은 국민이 나는 절대 다수일 거라고 봐. 그런데 우리가 시간을 되돌릴 수 있을까요?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어요. 정말 그럴 수 있다면 우리는 시간을 되돌리겠지만 우리는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방법이 없냐?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아이들을 구할 방법이 딱 하나 있어. 그 아이들을 살아나게 할 방법이 딱 하나 있어. 뭔데? 이 땅에 다시는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책임을 지우고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는 거. 그것만이 우리가 그 물속에 갇혀서 손가락이 부러져 죽어간 아이들의 영혼을 다시 깨우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 정말 김영삼 때 어마어마한 사고가 많았어. 그죠?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초기에 그 시랜드 사고가 났을 때 그 뒤로는 그런 불법 수련시설이 싹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불법 수련시설들을 전부 다 없앴어. 무슨 그걸 뭐라 그러냐? 샌드위치 판넬이나 뭐 이런 걸로 만들었던 시설 전부 다 없앴어. 허가를 전부 취소하고 없애서 그게 한 10여 년 동안 그런 게 없었어. 그러다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었으면서 그런 불법 시설들이 늘어난 거예요. 불법 시설들이 늘어나고 불법 건축물들이 허가를 받고 심지어 지금 아파트 분양을 기다리는 아파트에 철근 숫자가 모자라. 시랜드 사건. 응? 이게 이명박 정부부터 규제를 다 완화해가지고 불법 건축물들이 막 늘어나고 있고요. 심지어 지금 짓고 있는 아파트에 철근이 반도 안 들어갔어. 철근 값을 아끼느라고. 철근은 구조예요, 구조. 그런데 그 아파트 건물에 철근이 절반밖에 안 들어갔다니까?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 다시 부정부패가 온 세계를, 우리나라를 장악하고 있는 거야. 왜? 김영삼 때 그 이전 과거 정부의 부정부패가 다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때 그걸 막 고친 거야. 그래서 규제를 막 만들었던 거고, 그런 안전규제들을 막 강화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명박 들어서서 안전규제를 전부 다 폐기하기 시작했어. 그러면서 지금 이런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자, 우선 지금 오늘도 벌레들이 총 출동해서 외치고 있죠. 박근혜가 뭔 잘못했냐. 자, 그 박근혜가 재난안전처라는 걸 새로 신설하기로 한 거 아니? 너희들의 퀸, 너희들의 천사 박근혜 대통령이 재난안전처를 신설하겠다라고 얘기한 거 알아? 그 재난안전처가 뭐냐 하면 한마디로 지금 청와대에서 컨트롤 타워가 없었다는 걸 인정한 거예요. 현재 청와대에서 이번 세월호 사건 같은 그 재난 대비책이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한 거야. 그래서 그런 걸 새로 부처를 만들겠다라고 공표를 한 거예요. 예. 그러면서 거기 덧붙인 말이 뭐냐? 현재 청와대는 이 재난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다시 반복을 했어. 그 금요일에. 그 금요일에 다시 한번 목요일인가 금요일에 지난주 청와대는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는 얘기를 2번째 반복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컨트롤 타워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에 컨트롤 타워가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나라에 컨트롤 타워가 없단 얘기야. 그래서 없어서 재난안전처를 만들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과거 정부에도 없었냐? 노무현 정부까지 있었다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NSC가 그런 재난사고까지 책임졌다고. 근데 그걸 이명박이 재난 컨트롤 매뉴얼을 막 쪼개갖고 각 부처에 나눠주고 알아서 하라 그랬어. 그래서 사고가 나면 대책이 없는 거야, 지금. 그걸 박근혜가 따라한 거예요.
그거 하나를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돼. 그 다음에 총리가 사퇴한 것도 뭘 인정한 거야? 총리 사퇴 선언도 결국 지금 박근혜 정부가 청와대가 잘못한 걸 인정한 거예요. 재난안전처 신설과 그 다음에 총리 사퇴를 얘기한 거는 뭘 인정한 거다? 지금 청와대가 잘못했다. 그걸 인정한 거야. 그걸 기억해야 돼. 두 번째로 이번 문제에 정부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냥 용서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분명히 김장수 실장이 2013년 4월에 국회에 와서 국가 재난 상황, 모든 재난 상황에 위기관리센터가 책임진다. 자기가 관리한다라는 얘기를 입 밖에 냈어요. 그 말에 책임을 지게 해야 돼. 김장수가 책임져야 되는 거야, 이번 사고는. 왜? 해수부 매뉴얼상 김장수가 위기관리센터를 가동을 해서 총체적 지휘를 했어야 돼. 근데 안 했어. 그리고 자기 책임 아니라고 발뺌까지 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김장수가 물러나야 될 일이에요. 총리만 물러나서 될 일이 아니라 현재 지금 범정부 대책본부장을 하는 게 총리야. 아무것도 대책이 없어. 그러니까 물러나야 돼. 근데 매뉴얼상 대책본부장이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게 김장수인데 김장수가 아무 대책이 없고 역할 안 했으니까 얘도 물러나야 돼. 그 다음 청와대가 왜 이번에 실수했냐. 이 재난사고에 대해서 안전행정부가 주무부처라고 선언을 했어. 누가? 박근혜가. 그러면서 안전을 강화해야 된다. 그러면서 원래 이런 재난사고의 책임자가 소방방재청이었대. 그러니까 119라든가 뭐 해경이라든가 이런 연결 시스템, 국가 비상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던 소방방재청이 재난사고가 나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었는데 박근혜가 그걸 안전행정부가 재난 컨트롤 책임을 진다라고 바꾼 거야. 그러면서 소방방재청에 있었던 재난구제 기능을 안행부가 가지고 가서 그 책상에서 일하는 사무직 공무원한테 준 거야. 그래서 왜 줬냐고 물어봤더니 안전행정부의 재난구제 역할은 대통령한테 보고를 잘하기 위해서. 안행부, 행안부를 안행부로 바꾸고 재난대처 기능을 누구한테? 소방방재처에 있던 걸 뺏어갔어, 안행부가. 그러면서 그 안행부의 그 컨트롤 재난구제 책임자를 사무직 공무원을 시킨 거야. 재난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 지경이 된 거야. 그러니까 맨 첫날 그래서 안행부 2차관이 나와서 계속 브리핑을 했던 이유가 그거야. 아무것도 모르는 안행부에다가 재난 그 대책을 세우라 그래서 이 지경이 난 거야. 이거 박근혜 리더십의 문제지만 좌우지간 안행부 장관도 물러나야 돼. 세 번째 해수부야. 해수부는 작년 6월에 이런 재난사고에 관한 매뉴얼을 만들었어. 그 매뉴얼 보고도 됐어. 이미 시민단체들이 분석도 했어. 청와대만 몰랐어. 그리고 해수부 장관이 새로운 애도 뭔지 몰랐어. 윤진숙이 만들었거든. 윤진숙이 만들었고 새로 나온 장관은 윤진숙이 만든 거 본 척도 안 했고 그래서 지금 이 총리, 김장수, 안행부 장관, 해수부 장관 넷이서 다 몰랐단 얘기야. 세월호 참사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이거 내 말이야. 이거 내 말이야. 그럼 얘만 책임져야 되냐? 아니요. 해경청장. 이 모든 문제 이거 해경청장이 실무선에서 잘못한 거예요. 왜? 해경청장을 바다를 모르는 육지경찰을 해경청장으로 임명했대. 해경청장을요. 바다 상황을 모르는 육지경찰을 해경청장으로 임명한 거야. 그래서 아무 대책이 없었던 거야. 해경 시스템도 몰라. 이러니 이거 해경청장도 잘라야 돼요. 그죠? 그 다음 이번 사태에 가서 가족들 염장 질렀던 누구? 교육부 장관. 지가 뭘 잘못한지도 모르잖아. 대통령 조 하나 지키라고 지랄하고. 이거 교육부 장관 얘도 잘라야 돼요. 그러면서 이 교육부 장관하고 같이 이상한 건 말이에요. 왜 그 교장에 대해서는 아무도 비난을 안 할까? 난 그게 지금도 신기해. 보통 이런 일이 생기면 교장 뭐 했냐? 이러잖아. 근데 그 라면 장관은 장관이 라면에 계란 넣어 먹은 것도 아니고 왜 욕하냐 이러더니 그
그 학교 단원고 교장에 대해서도 아무도 비판 안 해. 그 수상해요. 뭔지. 왜 도대체 그 교장은 왜 교장의 잘못이 없냐? 교장이 교육청에다가 허위 보고한 거야. 애들 다 구조됐다고. 그러면 교육청에서 보고받고 그걸 중앙으로 올린 거야. 그래서 청와대가 그 보고를 받았다니까? 그래서 전원 구조라고 안행부에서 발표가 나갔고 언론에 보도가 된 거야. 그 교장이 이거 목 날아가야 될 문제인데 아무도 교장에 대한 책임을 안 지어. 교감만 자살하고 끝난 거야. 이게 이상해 하여튼. 그래서 좌우지간 교육부 장관 우리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가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배를 타고 가도록 그런 프로그램이 여러분 더 끔찍한 거 이제까지 단원고가 항상 배 타고 수학여행 갔대. 그죠? 수학여행을요 항상 배 타고 갔대요. 기가 막히는 거야. 이거 교육부 장관 잘라야 되는 이유가 이거라니까. 지금 저렇게 말도 안 되는 배를 운영하는 이게 그러면 항상 여러분 제주도하고 인천 운항권이 청해진 해운의 독점권이래요. 항상 청해진 배를 탔단 얘기야. 이거 뭔가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이런 위험한 수학여행을 전혀 더 웃긴 건 뭐냐. 교육부 매뉴얼에 해난 사고에 대한 선생님들의 대비 매뉴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교육부에서 수백 명, 300여 명의 학생을 태우고 수학여행을 가는데 해난 사고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피해야 되는가 그런 훈련도 없었고 교사들이 숙지해야 될 매뉴얼도 없었어. 그러면 이거 뭐야? 누구 책임이야? 교육부 책임이야. 지금 작년에 아니 올 2월 달에 대학생 10명이 죽고 124명이 다쳤어. 그때도 그 학생 학교에서 책임을 안 졌잖아. 학생들 개인 행사다 이러면서 그걸 냅뒀어 교육부 장관이.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서 교육부가 아무런 개념이 없는 거야. 그러면서 지금 이 교육부 장관이 뭐하고 자빠졌냐? 이 교육부 장관이랑 교육청장이 뭐하고 있냐?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요. 지금 우리 딸내미 학교 같은 경우도 선생님들이 애들이 뭔가 이제 왜 우리는 이거 안 고쳐줘요? 뭐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밥이 너무나 부실해요. 이런 얘기하면 이게 교육 예산 전부 다 무상급식해서 돈이 없는 거다. 그렇게 가르친대. 뻑하면 선생님들이 이게 다 무상급식 때문에 돈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야. 그거요 거짓말이에요. 지금 교육 예산이 부족한 이유가 무상급식 때문이 아니야. 무상급식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이에요?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뭘 했느냐 하면 갑자기 왜 학교에서 어린애들 5세 이하인가 5세 이상인가 4세 이상을 보육하기로 해줬잖아. 그걸 무슨 돌봄 서비스. 그 돌봄 서비스라는 걸 시작하면서 아무런 예산 확보를 안 한 거예요. 그 돌봄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전혀 예산 확보를 안 했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교육부 예산을 잘라 쓰는 거야. 기존의 교육부에 들어가야 될 돈을 갑자기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라고 지시만 내려놓고 돈을 더 주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육부의 모든 예산 중에 엄청난 양이 돌봄 서비스로 갑자기 훅 빠지는 바람에 교육 일정이 마비가 될 정도야. 그런데 그걸 계속 무상급식 때문이라고 선생들한테 주입을 시키는 거야. 박원순 떨어뜨리려고. 박원순에 대해서 박원순과 시민단체가 무상급식 요구해서 이렇게 됐다고. 예. 그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교육부 이거 장관 잘라야 돼요. 그러면 왜 도대체 이런 무능한 교육부 장관을 라면에 계란 넣어 먹은 것도 아닌데 그러냐 이러면서 왜 싸고 도냐? 왜 싸고 돌까요?
왜 싸고 놀아? 얘가 소위 뉴라이트 역사책 교학사 교과서 사수되잖아. 교학사 교과서. 그 교학사 교과서 문제 알죠? 교학사 교과서 문제가 뭐냐면 친일 교과서라 그러잖아. 일제의 침략을 진출이라고 표현하고, 일제의 침략을 진출이라고 표현하고, 그러면서 독립운동을 굉장히 비하하고, 독립운동 세력들을 비하하는, 그러면서 왜 박정희, 전두환, 이승만, 독재자를 옹호하고, 그러면서 공을 막 과대포장하고, 김대중, 노무현의 정치는 과소평가하고, 한마디로 역사책이 아닌 역사책을 그 교학사가 만들었잖아. 그 교학사 교과서를 어떻게 위에서 싸워준 게 지금 그 교육부 장관이야. 지금의 이 교육부 장관이 그 교학사 교과서 사수되었어. 그래서 지금 저 교육부 장관을 저렇게 싸고 도는 거야. 박근혜 정부가. 자, 그 다음. 뭐 교육부 장관만 문제겠어요? 자, 지금 인터넷상에 돌고 있는 저 댓글들 저거 추적해야 돼. 여러분 웃기는 거 무슨 뭐 오뎅탕이니 뭐니 그런 거 막 써붙인 애들 일베에 엄청 많잖아. 그런데 걔네들 구속됐다는 얘기는 왜 없냐? 한 명인가 구속되고 끝났지. 오뎅탕이라는 등 뭐 이러면서 일베에서 유족들 그 다음에 희생자 모욕했던 글 올린 새끼들 얼마나 많았어. 그런데 걔네들 구속했다는 얘기가 안 나와. 한 명 구속해서 한 명. 유족들한테 유족충이라고 비하하고 걔네들 구속했다는 얘기가 없어. 웃기죠? 왜? 일베와 국정원의 관계, 일베와 국정원 관계 인터넷 검색해보세요. 일베 국정원 절대시계 검색해봐. 국정원에서 일베 애들 불러다가 절대시계라는 국정원 시계를 나눠주면서 미친 인간들한테 강의시키고 그런 얘기들 쭉 나옵니다. 비싼 코스요리 먹이고 수십만 원어치 선물을 주고 악플 달라고 시킨 거야. 예. 찾아보세요. 예. 자, 그러면 이 국정원장이 어떤 사람이냐? 지금의 이 국정원장이, 예. 소위 작년에 박근혜 대통령 국정원 댓글 증거 나왔을 때 그 증거 물타기 하려고 노무현 대통령이 NLL 팔아먹었다라고 NLL 포기했다고 허위사실 공표했던 사람이야. 그것만으로도 잘라야 돼. 그거 허위사실이라는 거 밝혀졌어요. 그거 거짓말이었어. 그 다음 국정원에서 증거 조작한 적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유우성 간첩 사건 증거 조작했다는 증거가 나왔고 그래서 국정원 직원들이 구속까지 됐어요. 그럼 거짓말 두 번째 한 거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짓말을 또 했어. 하여튼 이 남재준이가 너무 많이 해갖고 까먹었다. 증거 조작한 적 없다. 증거 조작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지? 그리고 저기도 있지. 누구 사건? 이석기 사건. 이석기 사건에서 제출했던 이 국정원 정보원, 한마디로 국정원에서 돈을 주고 정보원을 민노당이 심었는데 그 돈 주고 정보를 주는 사람을 그 사람의 주장만 가지고 지금 그 녹취록을 뿌렸어요, 언론에. 이석기 녹취록이라고 뿌렸어. 그런데 그 녹취록이 재판정에 나왔다 안 나왔다? 재판정에 안 나왔어. 언론에 뿌려진 그 녹취록은 사실이었다 아니었다? 사실이 아니었어. 여러분 그거 알죠? 이석기 녹취록이라고 한국일보에 게재되고 한국일보 기자가 상까지 탔는데 그거 재판정에 나와 있는 녹취록하고 달라요. 200 몇십 군데가 수정이 됐어. 그래서 수정된 녹취록에는 전쟁이란 얘기가 안 나와. 도리어 평화를 수호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전쟁하자는 얘기가 안 나와. 그만큼 또 그 녹취록에 대해서 그러면 한국일보는
어디서 그 잘못된 녹취록을 구했는가? 이것도 남재준이 책임져야 될 문제예요. 이것도 남재준이 책임져야 될 문제야. 그죠? 좌우지간 지금 이 남재준이라는 국정원장도요. 무엇보다 간첩을 조작하기 위해서 증거 조작한 그 책임만 져도 남재준은 지금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망치 부인의 가족에게 막말했던 국정원 직원 지금 처벌받았을까요? 좌익교수라는 닉네임으로 망치 부인 가족한테 내 어린 딸을 성폭력 댓글 달고 나한테도 당연히 성폭력 댓글 달고 그리고 내 남편도 비하하고 그 무려 3,500개의 악플을 달았던 국정원 직원들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도 멀쩡히 고소득 월급 받고 있어요. 이거 남재준과 국정원 이거 해체해야 돼요. 진짜 간첩 잡는 국정원으로 다시 만들어야 돼. 자, 오늘 그러니까 총리, 김장수, 남재준, 안행부 장관, 해수부 장관, 해경청장 여기까지 얘기해서 6명 좀 적어주시고요. 자, 그 밖에 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또 바쁘니까.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있어. 뭘까? 지금 박근혜 정부가 해야 될 일이 교육부 장관. 교육부 장관도 지금 7명. 자, 여러분 이제 이 7명 얘기하고 수요일에 또 할 거야. 여러분, 자, 우리가 지금 이번 과정에서 찾아낸 2가지 있잖아. 이명박이 여객선 설령 제한을 30년으로 푸른 거, 그거 되돌려야 돼요. 집중. 뭐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 여객선 20년 연한을 30년으로 풀었잖아. 그거 다시 20년으로 되돌려야 된다고. 예. 그거 박근혜가 안 하면 그만둬야 돼. 예. 그거 박근혜가 그거 안 하겠다. 그리고 버티면요. 정말 이거 청와대에 쳐들어가서라도 끌어내야 돼. 여객선 운항 30년 제한 푼 거, 그거 돌아가야 돼요. 20년으로 다시 되돌리는 거. 예. 그래야 되고, 이명박도 교도소 가야 돼. 이거 세월호 책임 이거 이명박한테 있어. 이명박이 그거 풀어줘서 세월호 사다가 그 지랄이 났기 때문에 이명박 교도소 들어가야 돼요. 만약에 이명박이 그 설령 제한을 풀지 않았다면 청해진 해운에서 세월호 안 사왔어. 30년까지 쓸 수 있다고 풀어주지 않았으면 그거 안 사온다니까. 풀어줬기 때문에 사온 거예요. 이명박 책임이에요. 책임은 그런 거야. 이명박이 풀어줬으니 이명박 법적 책임 져야 되고 되돌려야 돼요. 20년으로. 그죠? 2번째, 박근혜 정부 시절에 풀었던 안전규제. 선장이 안전점검해야 되고 안전점검 의무. 선장의 안전점검 의무. 그거 다시 복구해야 돼요. 다시 제자리로 돌리고, 그래서 그 안전점검이 안 되면 출항을 못 시킬 권리. 그걸 선장에게 줘야 돼. 그리고 선장이 안전하지 않다라는 거를 반드시 누구에게 보고하게 되냐? 이 VTS에게 보고하도록 그 법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선장이, 그래서 자기가 책임지는 사람이니까 제대로 된 돈 받는 선장이 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이명박 박근혜가 풀었던 선박 안전 규제들, 선박에 관한 안전 규제 모두 원상복귀해라. 더 강화해라. 더 강화해야 된다. 선박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여러분, 지금 총리실에서요, 이 와중에 선박 안전 규제 또 풀고 있는 거 아시죠? 강행하는 거.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 푼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박근혜 정부에서 지금 총리실이요, 해수부 관련, 해양 안전 관련한 규제도요, 120 몇 개를 지금 풀어야 된다고 강요하고 있어. 선박 안전에 관한, 철도 안전에 관한 모든 규제 완화, 규제 풀겠다는 거 이거 올스톱 시켜야 돼요. 이거 안 하면 박근혜 끌어내야 돼. 뭐요? 모든 안전 규제 풀겠다는 거 이거 중지 안 하면 정말 청와대에서 박근혜 끌어내야 됩니다. 무슨 수를 쓰든지 끌어내야 돼요. 안전 규제 이거 안전 규제 풀기 중단하라.
이거 우리 국민 전부 다 나서야 됩니다. 아니면 다음은 우리예요. 다음은 우리가 그 대상이에요. 무엇보다 여러분 그거 알죠? 박근혜 정부에서 지금 추진 중인 게 철도 정밀 진단 의무 규제가 있는데 뭐요? 철도에 정밀 안전 진단 그걸 없애려고 그런다니까. 지금 불량 브레이크가 납품이 되어 있는데 철도 정밀 안전 점검 그 법을 없애려고 그런다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어요? 기가 막히지? 예. 아유, 그래. 박원순 탓은 무슨 박원순 탓이야. 지금 그 지하철 안전 점검은 지하철 안전 잠깐만요. 여러분 스샷 좀 떠주세요. 솔 선생 요거 스샷 떠주시고요. 법정에서 만납시다. 잠깐만요. 스샷 뜰 시간. 예. 자, 법정에서 만납시다. 예. 그래서요. 지금 이 안전규제 풀고 있는 거, 이거 올스톱 시켜야 돼. 특히 다중이 이용하는 이 지하철이나 철도나 선박, 여객선 같은 대중교통에 대한 안전점검 의무를 완화하는 거, 이거 올스톱 시켜야 된다. 이거 우리 목숨 걸고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다음 피해자 우리 아이들이야. 나나 우리 아이들이야. 자, 그 다음 네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매달 16일을 전국에서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하라. 이거 지금 모 국회의원이 망치 부인이 주장한 내용을 법안으로 제출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매달 16일을요 안전점검의 날로 정하는 거야. 그래서 이날은 뭘 해야 돼? 소방안전점검, 그 다음에 해난안전점검. 그래서 모든 여객선은 당장 구명보트를 16일날 출항 전에는 반드시 펴봐야 되는, 모든 여객선은 16일날 그 구명선, 구조보트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모든 구조보트에 대해서 실시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소방법을 잘 모르는데요. 여러분이 지나다니시다가 계단에 막 짐을 쌓아놓은 그런 데가 있다. 공장 같은 데가 특히 심해. 공장이나 여러 사람이 동시에 있는 곳에서 계단에 물건을 많이 쌓아놨잖아. 그래서 대피를 못하게끔 또는 비상구를 막아놓은 곳, 이런 거 신고하게 해야 돼. 이런 거 신고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모든 건물은요 소방관이 점검을 나가요. 모든 곳은 소방관이 점검을 나가는데 소방관이 안전하다고 인정을 했어. 그런데 그 지역에서 그러면 그 지역에 대해서 시민 감시단이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어야 돼. 그래서 소방관이 보통 돈 받고 문제 있는데 그냥 체크해줘요. 괜찮다라고 체크해줘요. 그거 불법으로 막아내야 돼. 그걸 불법이라는 것을 증명해내야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돈 받고 대충 안전점검하는 거, 그런 새끼들 전부 다 잘라낼 수 있도록 우리가 매달 16일은 시민들이 안전점검의 날을 선정하고 모든 안전규제를 시민들이 직접 우리가 어쩔 수 없어. 시민부대를 만들어서 시민부대가 돌아다니면서 정말로 안전한지, 대중교통은 안전한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있는 건물은 안전한지, 소방에 대한 이게 뭐예요? 소방시설들은 학교마다 제대로 구비되어 있는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안전을 점검하는 날로 정해야 돼. 그 다음 한국선급. 한국선급이 뭐냐? 우리나라의 모든 운항되는 운항되는 선박이요, 한국선급에서 허가를 받아야 돼요. 운항 허가를. 이거 한국선급이 가지고 있는 운항허가 독점권, 이거 뺏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다른 국제기관에서 허락받은 선박도 운항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한국선급에서 안전점검 해줬는데 그 배가 사고 났다. 그럼 모든 책임을 한국선급이 지게 해야 돼. 한국선급에서 안전점검 허가 내줬는데 그 배에 안전사고가 났다. 이제까지 한국선급에서 안전하다고 허가해준 배들에서 난 모든 사고는 한국선급이 책임지게 해야 돼. 무한 책임지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 그 한국선급의 그 독점권, 허가 독점권, 그거 뺏어야 돼요. 그거 철폐해야 돼. 그리고 국제 기준에 맞는 공인기관으로부터 허락받은 배는 운항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야 된다. 이거 국회에서 할 일이야. 또 하나는요, 지금 해운조합에서 안전점검 실시하고 있거든요. 해운조합 자회사가 안전점검 실시하고 있어. 이거 금지시키고 국가공인 안전점검 회사를 세워서 그 회사에서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되냐? 거기서 어떤 배 안전점검 해줬어. 근데 그 배가 사고 났어. 그럼 어떻게 한다? 그 안전점검 담당자 책임지는 거야. 책임제도를 만들어야 돼. 안전점검 담당자 책임제도. 그래서 이게 만약에 내가 안전하다고 체크해준 배나 철도나 이런 데 사고 났다. 그럼 이거 내가 감옥 가는 걸로. 그 안전점검 해준 사람을 감옥에 보내는 그런 법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안전점검 제대로 합니다. 그죠? 내용에 집중 좀 해. 친일파 얘기가 왜 나와 지금? 공산주의가 왜 나오고 친일파가 왜 나와? 집중해. 자, 그래서 이 해운조합의 안전점검 권한 그 회사 없애고 그 허가 취소하고요. 국가에서 안전점검 기관, 국가 공식 기관을 설정해. 그리고 그 기관에 전문가가 안전점검을 해주고 안전점검 해준 그 배에서 사고 나면 그 책임을 지게 하는 거야. 그래야 돼. 오케이? 그 다음 해경청장을 해경 출신으로 그걸 법제화해야 돼. 해경청장을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서 출신, 소방관 출신으로 해경청장은 해경 출신으로 법으로 만들어야 돼. 그래야 전문가가 하는 거야. 바다를 모르는 해경청장이니까 사고가 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요. 지금 우리 VTS 119 해군이 각자 따로 돌아. 각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 이거 되게 심각한 거예요. 왜? 우리나라 다도해야. 우리나라 섬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전라도만 수천 개야. 그죠? 전라도만 천몇백 개든가? 그죠? 전라도만 해도 섬이 엄청 많아. 서해 앞바다에도 섬 많죠? 서해, 남해, 섬이 엄청 많은 나라야. 그런데 이 해난 사고가 이따위야. 이게 말이 되냐고. 해난 사고에 대한 이 안전점검, 이 해경청을요, 경찰청만큼 해양경찰청을 경찰청과 동급으로 만들고, 사실 육지의 경찰청보다 이 해양경찰청에게는 해군에 대한 지휘권, 해군에 대한 구조요청 지휘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줘서 해난 사고에 대한 대책을 완벽하게 만들어놔야 돼. 해경 중심. 그러니까 그리고 그 지역에 그 VTS, 지역 VTS가 총 지휘부가 돼야 돼. 여기에서 모든 사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해야 되는데, 옛날에 노무현 정부 때부터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자동인식 장치. 뭐냐? 어떤 배가 출항을 할 때 어디서 어디로 간다. 항로는 뭐다. 여기 승객 몇 명, 화물 몇 명. 이걸 출발할 때 입력을 해. 그러면 그 배에 이제 그 배에 자동 장치가 있어. 자동인식 장치 150만 원짜리. 그 150만 원짜리 장치가 움직이면 그 지나가는 VTS마다 이 배는 몇 명이 탔고 화물은 얼만큼이고 승무원은 몇 명. 이걸 전부 다 그냥 딱 볼 수 있게끔 그런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돼. 근데 이 안전장치가 꺼졌다. 바로 뉴욕 항만청 그 영상처럼 동시에 해경 119 그리고 이 모든 기관의 비상등이 켜지면서 그 배의 위치를 추적하고 마지막 위치로 전원 헬기 뜨고 구조선 가고 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된다. 예. 그 모든 장치를
해야 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예. 이게 내가 이번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죽었어요. 어떻게 해요? 감정적으로 슬퍼하고 끝날 게 아니라 우리가 정부에 요구해야 될 국회의원들과 청와대에다 요구해야 될 내용, 그걸 정리해서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너네 물러나라. 국회 해산하고 청와대에 물러나라. 그 요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 너무 빨랐죠? 요 내용 제가 수요일날 다시 할게요. 예. 뭐라고요? 우리가 그냥 슬프다 정말로 그 아이들 어떡하니, 시간을 되돌릴 수 없어서 어떡하니,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요. 예,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 우리가 정부와 국회에 요구할 같은 사고가 나지 않을 대책을 요구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찾아냈잖아. 우리가 찾아낸 내용만이라도 바로 잡아라. 네, 그걸 요구하자. 자, 이상호 기자의 고발 뉴스. 제가 금요일날 왜 이종인 대표가 그렇게 도망칠 수밖에 없었냐. 성공한 거 뻔히 보여주고 실패했다고 뻥치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거다. 그래서 도망쳤을 거다라고 추측했죠. 그죠? 그런데 그게 어제 방송에서 나왔다며. 그게 사실이라고. 어제 방송에서 그 이야기가 맞다라고 나왔다면서요.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내가 어제도 얘기했고 그저께도 얘기하고 오늘도 얘기하지만 나는 자꾸 이종인 대표의 다이빙벨 이야기를 이어가는 이유를 모르겠어. 이종인 대표의 다이빙벨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싸워가야 될 대상은 이종인 대표의 다이빙벨이 아니지 않아요? 이종인 대표의 다이빙벨 갖고 우리가 싸울 필요가 난 없다고 봐. 이건 무익한 싸움이야.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되는 건 정부가 전혀 아무것도 나아지고 있지 않고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는 부분, 그 부분에 집중을 해야 돼요. 자꾸만 다이빙벨 억울한 거 알아. 내가 너무 야속하죠? 내가 너무나 야가 빠져서 이종인 씨 같은 그런 사람, 이종인 씨의 그 아픔에 공감해주지 않고 여러분들이 막 밤새워서 싸우고 있는 거 지지해주지 않고 그래서 많이 속상하시죠? 죄송합니다. 예. 제가 정말 야박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투쟁을 함께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금요일날 방송하는데 이종인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이 저한테 욕을 참 많이 하셨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 방송에 망치 부인이 어떻게 저 따위로 얘기를 하냐부터 시작해서 네가 뭘 한다고 이종인 대표를 까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더라고요. 이종인 대표 지지하시는 분들이 금요일날 제 방송 때문에 많이 속상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예, 많이 속상하시고 그거 아는데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드시라고 이종인 대표 문제만 가지고 계속 매달린다면 이 문제 나아질까요? 세월호 희생자들을 다시 그런 사고 안 나오게 대책 마련하고 정부에게 요구해야 될 내용들로 모아가야 될 싸움.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이상호 기자가 지금 정말 이종인 대표가 억울하니까 그 억울함을 풀어주려고 계속해서 노력하시는 거 이해합니다. 근데 우리 방송에서는요, 더 이상 이종인 대표의 억울함 때문에
멈춰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예. 그 이종인 대표를 위한 싸움은 이상호 기자와 함께 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청와대와 국회가 그동안 무슨 짓을 했고 지금 뭘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저는 이 부분에 집중하겠습니다. 네. 마음 아프신 거 이해하는데요. 제가 사실 이제까지 8년 동안 시사방송을 하면서 이런 일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2008년에는 여대생 사망설 좀 다뤄줘 달라고 저한테 맨날 여대생 사망설에 대해 다뤄달라 그랬어요. 저 끝까지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거 너희들 덧치다. 시신을 찾은 다음에 사망설 얘기해라. 내 말 끝까지 안 듣고 그 사람들은 여대생 사망설에 매달려 있다가 나중에 개망신 당했어요. 2009년에는 노무현 대통령 피살설을 다뤄달라고 나한테 그렇게 요구했어요. 안 다뤘습니다. 끝까지. 예. 그 다음에 얼마 전까지는 또 뭐였어요? 수개표에 대해서 계속 나한테 다뤄달라고 계속 지랄 연병했지만 나는 끝까지 다루지 않았어요. 이번에도 이종인 대표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걸로 싸워가자고 요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죄송하지만 저는 이종인 대표는 끝났다고 봐요. 그 싸움은 이미 끝났다. 알 사람은 알고요. 근데 그거를 이종인 대표의 명예를 회복할 방법이 없어요. 대중들 앞에서 기자회견을 그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종인 대표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싸울 여력이 없어요. 지금은 이 정부가, 국토부가 불량 브레이크를 지금 달아놓고 철도 정밀 안전진단 규제를 풀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지난 과거의 싸움이 아니라 미래 싸움을 해야 된다고 난 생각해요. 미래의 싸움. 앞으로 더 큰 희생을 막기 위한 싸움을 해야 된다고 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방송에서 안 다룹니다. 저도 물론 이상호 기자가 이종인 대표를 위해서 방송하면 몰래 들어가 보겠지만 우리 방송에서는 그 문제를 다루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언급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방송에서는 더 이상 이종인 대표 얘기 채팅창에 쓰지 마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제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종인 대표 명예회복은 이상호 기자님이 해주실 거라고 보고요. 저는 정부에 요구할 내용 이 싸움을 계속 해가려고 해요. 예,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정말 죄송합니다. 예. 우리가, 무슨 팟캐스트들이 전부 다, 다른 모든 팟캐스트들이 이종인 대표의 명예를 위해 싸우러 간다고 할지라도,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지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일은, 이 정부가 무엇을 잘못했고, 지금 현재도 과거에 뭘 잘못했고 지금 뭔 짓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럼 뭘 고칠 거냐, 이걸 알려나가는 것이 이게 제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예. 제가 어떤 얘기를 하면 더 인기를 얻을 수 있는지 아는데요. 저는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저한테 욕을 하더라도요. 제가 볼 때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종인 대표의 명예회복을 위해 싸우고 계신 여러분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의 싸움도 의미 있습니다. 그러나 저한테는 그 싸움을 해나갈 여력이 없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다음 방송은요, 제가 수요일 날 할게요. 네. 제가 다음 방송은 수요일 날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방송은 내일 낮에 2시까지 재방송을 해드리고요. 내일 낮 2시부터는
제가 지금 컴퓨터 점검도 좀 해야 되고, 예, 컴퓨터 지금 점검도 좀 해야 되고, 우리 엄마 아빠 산소에도 좀 납골당에도 좀 다녀와야 되고, 그동안 못한 일이 너무 많아서, 예, 제가 이틀은 방송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월요일, 화요일은 방송 못하고, 수요일 날 오전에 재방송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수요일 오전에, 예, 재방송으로 시작하고, 제가 그동안 좀, 머리를 맑게 해서 좀 더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의 부족한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참 많이 부족합니다. 정말 말씀드리는데, 제가 많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네. 이 아줌마이기도 하고, 또, 이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좀 좁게 본다 그러잖아요. 저밖에 모르고,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밖에 몰라서 저의 방송 내용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도 우리 방송의 힘은 이 채팅창에서 나오고 있는 많은 정보들, 그런 것들이 진정한 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월호 유가족 여러분, 세월호 실종자 가족 여러분, 제가 이틀 동안 방송 못해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수요일부터 다시 힘을 내서 이 세월호 문제로 대한민국을 바로잡는 계기를 만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지금 힘드시고 괴로운데 함께 해드리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리면서 좀 더 강하게 싸우기 위해서 잠깐 쉰다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수요일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추천해주신 1994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직 추천 안 하신 분 계시면 추천 부탁드리고, 제가 잘못한 거 있으면 저희 시청자 게시판에 글 남겨주세요. 제가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물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감사드리고, 일일이 감사 인사 못 드리는 점, 지금은 특별한 기간이니까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수요일날 보다 더 강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며, 각 방에서 수고하신 매니저님들 고생하셨고요. 예,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